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비롯해 방산무기 수출을 연이은 성공한 것을 가장 배아파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옆나라인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KF-21 전투기의 무장 장착 테스트 영상을 보도하면서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KF-21 스텔스 전투기의 무장을 장착하며 시험 비행 진행을 점점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미 임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요한 건 스텔스 전투기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중국 언론에서는 KF-21 전투기에 스텔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자랑인 J-20 전투기보다 항상 못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해 양산에 들어가자 중국에서도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진 것인데요. 영상 후반부에도 KF-21 전투기 블록2까지 언급하여 현재 장착 시연 중인 미사일을 기체 내부에 탑재할 예정으로 전투기 전체의 완벽한 은신성을 높인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인데요. 홍콩 언론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중국은 산둥반도에 대규모 레이더를 설치해 기존의 대만 전역을 감시하던 영역을 확대해 대한민국 전역까지 추가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레이더로는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설계부터 스텔스 형상을 지닌 기체라는 점을 파악한 뒤부터 지금까지 개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며 긴장하고 있는데요. 중국 산둥반도에 설치된 대형 레이더는 중국 관계자 말로 약 5,600km까지 감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반경이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까지 커버되는 어마어마한 반경입니다. 물론 실제 성능이 알려진 바와 같다면 놀라울 정도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박수를 쳤겠지만 현실은 형편없는 수준인데요. 현재 중국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알려진 J-20 전투기에 탑재된 레이더도 KF-21 전투기의 A4 레이더와는 성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중국 언론에서 KF-21 전투기를 스텔스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기체의 RCS 성능을 이미 파악했다는 것인데요. 중국 언론에서 KF-21 전투기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한국산 전투기를 깎아내리거나 폄하하는 것을 멈추고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성적에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폴란드에서 잭팟을 터뜨리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무기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은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을 8번째로 많이 한 나라가 되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자 각국이 군비를 올리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한국에게 연이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중국의 세계 방산 수출 4위를 대한민국이 뛰어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작년 대한민국 방산 수출 규모가 200억 달러에 육박하며 그 성적이 중국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중국의 방산 시장의 주요 고객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인데, 이 지역들은 구식 무기와 저렴한 무기들을 주로 필요로 하는 곳인데요. 첨단 무기 수요가 높고 자금력이 있는 유럽에서는 중국산 무기를 산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이었는데, 우리 한국산 무기 최대 고객은 폴란드로 전차와 자주포, 경공격기 등 1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며 유럽을 비롯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도 첨단 무기들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해외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은 중국보다 미국 무기 수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며, 미국이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에 대다수의 무기 주문이 한국으로 가고 있고, 오히려 미국산 무기들보다 가격과 성능 면에서 더 뛰어난 부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은 중국산 무기 수출 60%가 파키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이며
지난해 중국 무기 판매량의 70%가 파키스탄이며 두 번째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인데요.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도 마침내 중국과 손절하며 대한민국을 찾아왔습니다. 작년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무려 10년 만에 대한민국을 찾아 방위산업 협력 등 한국과 나이지리아 간 협력 확대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시아와 함께 국방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아프리카 최대 인구를 지닌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산유국으로 큰 구매력을 자랑하는데요. 나이지리아가 재작년까지 중국 무기만을 도입하다가 대한민국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2016년 중국으로부터 구매한 F7 전투기가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는데 레이더의 탐지 정확도가 심각하게 낮았으며 계약 당시에 탑재를 약속한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그 수량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측에 급히 AS를 신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자 결국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미얀마 언론 매체인 이와라디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F7 전투기는 파키스탄 인력이 일부 기술 문제를 해결했으나 여전히 실전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라며 미얀마 정부가 대당 2,500만 달러, 한화로 약 320억 원에 들여온 F7 전투기 6대는 전부 창고에 놔둘 수밖에 없다고 전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나이지리아가 구매한 F7 전투기는 1962년 소련의 미그 21 라이센스 생산으로 시작된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지만 양국의 관계가 나빠지자 소련이 기술 지원을 끊고 핵심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등의 나라들에게 값싼 무기들을 팔아왔지만 문제는 값은 싸지만 AS가 전혀 되지 않았고 애초 설명한 성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까지 발견되었는데요. 최근 말레이시아가 FA-50 18대를 구매하고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투기 판매에만 집중하고 정작 성능이나 추후 AS 문제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투기를 구매한 나라가 알아서 하란 식이면 어떤 나라가 믿고 전투기를 구매할까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전투기 생산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체 부품을 생산하는 것과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제 전투기 가동률과 연관되어 전투기를 도입할 때 각국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도 큰 돈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폴란드에 FA-50을 수출하면서 종합 정비가 가능한 유지보수 센터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중국과는 180도 다른 사후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제때 부품 공급이나 수리를 받지 못했고 또한 이에 발생하는 비용 역시 상당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차, 자주포, 군함 등을 수출하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정비와 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제공하고 있기에 전 세계에서 방산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